네, 이어서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가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말씀대로 위안화가 이번 주 들어서 사상 환율로 얘기하면 최저치, 위안화가 들어오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역시 중국 경제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특히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풀린 돈이 중국 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 풀린 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굉장히 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결제 통화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 위안화 결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와 관계없이 결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결부되어 있지만 역시 외부적 요인,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중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은 주로 외부적 요인, 또 일본의 소위 아베노믹스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일 간의 소위 환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G20 회담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네. 외형상 공동선언문은 여러 매스컴에서 사실 엔저에 대해서 용인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선진국의 입장이고요. 신흥국 측에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공동선언문 담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특히 브라질보다도 중국이 반발하는 모습이 현장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쌍각구열들을 비롯해서 영토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양한 측면에서 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통상 분야라든가 기타 해외 투자 분야에서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위안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이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사실 중국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적대적 반감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외 관련된 이러한 소식지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표현되더라고요. 중국 경제의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베노믹스가 최대 적이다. 그 중에서도 아베노믹스의 집행자라고 가장 신봉자인 구로타 하루오카가 최대 적이다.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은 아베노믹스의 어떤 전위대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이번 주 23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취임 한 달 동안에 또 이 양적 완화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 엔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는 이 구로타 하루오카에 대해서 분석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금융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다뤄지는 것이 대조적 모습인데요. 일단 국제금융 시장에서 구로타 하루오카에 대한 취임 한 달 평가는 초기 과제, 즉 일본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대단히 성공을 거뒀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1차 목표선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이거든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금방 이렇게 쉽게 달성했다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역시 일본 경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엔화가 강세도는 소위 안전통화 저주가 풀리다 보니까 증시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반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200대 기업의 기업 수익은 지금 70% 이상 증가하는 사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20여 년 이상 동안 오랜 동면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도 지금 훈풍이 부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국민들이 내수의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소위 딜레버리지, 부채를 감소하고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저축을 제고시키는, 그래서 일본 경제를 디프레 상황에 빠졌던 국민들의 딜레버리지도 지금 어느 정도는 마감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 과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성공을 거뒀다 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고 또 정부 정책과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못한다고 해서 좀비 경제라고도 불렸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일본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그 취임 한 달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뒀던 요인이 뭘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쁜 건 나쁜 거고 배울 건 배워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도 그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목은 좀 한번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기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정책 목표는 확실히 그 제기됐다 하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경기는 살린다. 무슨 이유든 따르네 경기는 살린다. 그래서 그것도 한 달 이내에 살린다 해서 스피드 집행이 가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갖추고 어떻게 뭐 0.9% 성장했느냐, 0.8% 했느냐, 0.5% 받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0.5든 0.8이든 0.9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국민들 잘 모른다. 그냥 0%대로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0%대입니다.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단계에서 0.5%,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0.8%,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0.9% 하는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쉬울수록 정책은 따른다 하는 과정에서 국민 편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도 그렇다 하려니까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분위기를 정책을 추진하는 잡아가는 이런 모습도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그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도 관심이 높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지금 일본의 그 추진하는 세 가지 화살 정책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엔저를 통해서 금융권에서 오랜 동면을 깨우치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밀고 갈 것이냐? 밀고 가면 실패한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의 대목인 재정 정책으로 보완하고, 이것이 G20 회담에서도 선진권이 엔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 주문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완하지 않고 엔저를 그대로 밀어버릴 때는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통상마찰 내지는 한일 전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재정 측면에서 보완해 가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결과적으로 금융권 성공하고 또 재정책이 보완된다면 지금 아베노미스가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성장의 또 하나의 축인 3% 달성은 좀 가시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초기에 성공을 거뒀다 해서 엔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사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대안인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제3의 대안인 다른 일본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은 가장 크게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우리 성장률 발표 어제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셨는데 예측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이게 한국은행과 또 부처 간의 경기 논쟁으로 좀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는 그 0.9% 이렇게 정기비 이렇게 발표하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예상의 성장률이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진다. 한데서 아까 뉴스 시간에 현호섭 부총리께서 국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동일한 그 상황에 대해서 경기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 편성의 합의를 촉진하는 이런 그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을 발표를 놓고 다른 때와 달리 뭐 학계 간의 논쟁이라 또 민간 간의 논쟁이라 이게보다는 같은 부처 간의 논쟁이거든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어떤 쪽이 맞든 간에 일단은 모양새는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논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1분기 성장률이 반짝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GDP의 총수항백별 기여도를 볼 때에는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서 민간 소비는 안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은 상당 부분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는 뭐 이건 굳이 지금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분들한테 말씀하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보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끌어가는 측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제외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 1%대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1%대라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같은 대표 경제 지표들의 어떤 국민의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지표 경계, 체감 경계 안에 괴리 논쟁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분기별 수준은 한 분기 성장률 가지고 경기 판단은 안 한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 해서 희망날 필요 없고 MBI라든가 이런 거 경기 판단을 볼 때는 결국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 대목에서 2분기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면 아마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힘의 낙관론의 힘이 실 거고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판단 미스지 않냐 이런 쪽에 논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1분기 성장률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곧 맞이하는 다음 달 5월 또 위기설이 일부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돌고 있는 5월 위기설의 내용은 뭐고 또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성장률이 1분기에 좋게 나온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에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 매스컴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냄비 속의 개구리 논쟁 해가지고 굉장히 시리즈가 써서 아마 많은 화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충실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이 좋은 내용은 아마 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읽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은 저도 아주 그냥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정확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5월에 그 위기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들이 나오긴 합니다는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의 편승에서 사실 5월 위기설, 경우에 따라서는 4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리스 골든산의 위기 판단 지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본다면 한국이 여전히 재정이 건전하고 외환보유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4월 위기설이니 5월 위기설이니 이런 거는 한국 경제의 어떤 비관론과 관계없이 설은설이다.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모리스 골든 스타일의 단기의 외화 자금 조달 능력, 중장기 외화 조달 능력, 우리의 자산분의 거품 발생 여부 이런 거를 볼 때는 위기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관론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